시사 썰전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여러분, 이란의 가장 큰 강점은 가장 큰 약점이 되었다. 지하 도시는 죽음의 덫이 되었다. 터널 입구는 무너졌고 출구는 폭격당했다. 그들은 바깥 세계와 아무 연결도 없다.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없고 정원을 받을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다. 이제 지하에서는 공포의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있으며 그 공포는 100만 명 규모의 이란군을 집어삼키고 있다. 군의 거의 3분의 1은 지하 지휘 시설에 완전히 갇혀 있다. 이란은 이 순간을 위해 40년 동안 준비해왔다. 산속으로 터널을 팠다.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하 회랑을 만들었다. 수천 기의 미사일과 발사대, 탄약고, 지휘소를 지하 80m에서 90m 깊이에 묻어두었다. 그들은 이것을 미사일 도시라고 불렀다. CSIS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에는 대형 지하 미사일 기지가 적어도 20곳에서 30곳 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자신들의 지하 도시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다. 이란의 계획은 단순했다. 전쟁이 터지면 미사일은 지하에 안전하게 머물다가 때가 오면 올라와 발사하고 다시 숨는다는 것이었다. 선전 포스터에서는 대단해 보였을지 몰라도 전장에서는 강철관으로 변했을 뿐이었다. 정권은 이 구상에 너무도 자신만만해서 국민들에게 5년에 걸친 장기전에 대비하라고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2026년 2월 28일 전체 방정식은 악몽으로 바뀌었다. 이란군의 지하지휘부는 단 일주일 만에 지옥으로 변했다. 왜냐하면 이 계획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사일을 지하에 묻어둠으로써 이란은 그것들을 고정표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게다가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지상으로 올라와야 했고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미국과 이스라엘 항공기는 머리 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념이 콘크리트를 불패로 착각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2025년에 여리틀 전쟁 이후에 나왔다. 테헤란은 시설들을 더 깊은 지하로 옮기고 다시 건설하면서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공격에서 더 큰 폭탄이 사용된다는 뜻일 뿐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이 지역의 일부 세력은 이것을 전략적 천재성이라고 치켜 세웠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덤을 더 깊이 파놓고 그것을 억지력이라고 부른 것에 지나지 않았다. 2026년 2월 28일에 시작된 공습은 미국 항공전 역사에서 보기 드문 무력 과시였다. 미국은 전략 폭격기 전력의 세 핵심 플랫폼을 동시에 투입했다.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B-1 랜서 초음속 폭격기, 그리고 B-52 스트레토 포트리스 중폭격기였다. 하나의 작전에 이 세 기종이 동시에 투입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사용된 무기 GBU-57MOP 매시브 오더넌스 페너트레이터, 무게는 3만 파운드다. 세계 최대의 벙커버스터 폭탄이다.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것은 B-2 스피릿뿐이다. 강화 콘크리트와 안반층을 관통해 지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GBU-31JDAM 2000파운드급 정밀 유도 폭탄이다. 이란에서 사용된 사실은 영상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터널 입구와 지상 기반 시설을 겨냥한다. B-52 스트레토포트리스 폭격기들은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이란을 타격하기 시작했다. 카펫 폭격 능력을 갖춘 이 거대한 플랫폼들은 광범위한 지역에 탄약을 퍼부으며 터널 입구와 주변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에서의 이 폭격기 작전을 충격과 공포라고 표현하며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워싱턴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있었다. 공격 전략은 두 단계였다. 첫 번째 단계, 정찰기와 무장 드론이 기지 상공을 계속 선회하며 지상으로 올라오는 발사대와 미사일을 즉시 타격했다. 발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모든 발사대는 몇 분 안에 파괴되었다. 두 번째 단계, 중폭격기들이 벙커버스터 탄약으로 터널 입구와 출구 그리고 지원 기반 시설을 타격해 인원과 장비를 지하에 묻어버렸다. 브래드 쿠퍼 제독은 미국이 중동에서 170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한 세대 동안 가장 많은 수치다. 공개 정보 분석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비축분과 UAV 탄약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란은 가장 핵심적인 지하 시설들을 잃었다. 알마 연구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의 4개 최대 탄도미사일 기지는 로링 라이언 작전의 첫 48시간 동안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호르고 호르무즈주. 이 MRBM 기지는 2025년 6월 작전에서는 표적이 되지 않았다. 2026년 3월 1일 현재 적어도 3개의 지원 구조물이 파괴되었다. 이 기지에는 지하 발사 능력을 위한 사일로가 있다. 이스파한. 지상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되었다. 2025년 6월에 재건되었지만 2026년 3월 1일 현재 재건된 구조물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다시 파괴되었다. 셈네어의 분석에 따르면 움직이는 발사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과 손상된 미사일 통제 건물이 확인되었다. 호라마바드, 로레스탄주. 2025년 6월에 지상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기지 입구 근처에 새로 건설된 터널망의 지원 지점이 3월 1일 공습의 표적이 되었다. 이곳에도 지하 발사 사일로가 존재한다. 타브리즈, 동아제르바이잔주 2025년 6월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 48시간 동안 이어진 공격으로 지하 터널망의 입구와 지원 지점들이 집중 폭격 속에 매몰되었다. 벤터 위성회사가 촬영한 영상은 더 넓은 그림을 보여준다. 코나라크 군사복합단지, 해군기지 항구에서 함선 한 척이 침몰했다. 인근 건물들은 파괴되었다. 드론기지의 구조물들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공군기지의 항공기 엄체호는 손상되거나 붕괴되었다. 시라즈 남부 미사일 기지. 셈네어의 분석에 따르면 월요일에 촬영된 영상에는 연료가 새는 손상된 미사일 한 기가 보였고 여러 다른 발사대가 폭발하면서 협곡을 따라 번지는 화재가 발생했다. 붉은 연기는 질산 연료 누출을 시사했다. 케르만샤흐 미사일 기지. 터널 입구와 주변 도로는 미국의 중폭탄 공격을 받았다. 터널 입구 양쪽에서는 벙커 버스터 탄약의 잔해가 보인다. 입구가 붕괴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나탄즈 핵시설 IAEA는 나탄즈 핵연료 농축시설 입구에서 최근의 피해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방사능 영향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스파한 가드르 미사일 시설.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이스파한에 있는 거대한 가드르 탄도미사일 생산 및 저장 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기존 탄약뿐 아니라 미래의 생산 능력까지 겨냥한 것이었다. 데즈풀 탄약 저장고 공습의 결과로 심각한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이는 표적 시설이 중화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2026년 3월 3일 현재 위성 영상은 미국 또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대략 12곳의 미사일 기지가 손상되었음을 확인했다. 공격은 주로 남부에서는 미국이, 북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수행하고 있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묘사한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번 작전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분석가들은 이란의 지하기지에 2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의 군 인력, 정예혁명수비대, 미사일 운용 인원, 기술자, 방공요원, 지휘참모, 물류 인력이 배치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란의 전체 군사력이 약 96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군의 거의 3분의 1이 지하에 있다는 뜻이다. 터널 입구와 출구가 벙커버스터 탄약에 맞는 순간 이 사람들은 내부에 갇히게 된다. 벙커버스터 탄약에 맞은 입구가 붕괴하면 신선한 공기순환이 끊긴다. 보급선과 연료선이 절단된다. 의무 후송은 불가능해진다. 통신 인프라는 손상된다. 이 지하 부대는 이제 바깥 세계와 단절된 채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없고 증원을 받을 수도 없고 후송될 수도 없다. 96만 명 규모의 군대 가운데 3분의 1이 전장이 아니라 자기 은신처에 갇혀 있다는 것은 현대전에서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나흘 동안 미사일 발사가 86% 감소했다는 사실은 이 봉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다. 이란은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의 계획은 공격을 받으면 지하로 들어가고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폭풍은 지나가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정찰기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상공을 선회하고 있다. 모든 움직임은 즉시 포착된다. 문 하나가 열리고 차량 한 대가 나오는 것조차 모두 표적이 된다. 전직 미국 육군 미사일 전문가 콜린 데이비드는 공격의 파도가 매번 두세 개의 표적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러 차례의 파도가 지나가면 기지들은 완전히 효용을 잃는다.
이란의 미사일 도시 전략은 안전한 항구가 아니라 무덤으로 바뀌었다. 수십만 명의 병사와 기술자, 지휘관들에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산채로 묻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같은 선전 구석들에서는 저항의 힘이라는 낡은 합창이 메아리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현실은 더 선명한 영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상에 남은 병력도 마찬가지다. 그들 역시 방공망이 없는 군대이고 지휘 계통이 끊어졌으며 물류가 붕괴된 상태다. 종이 위에서는 수십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조정 능력이 전혀 없는 군대다. 미국은 이란의 지하 시설을 탐지하기 위해 다층적인 정보망을 사용한다. 플래닛 랩스와 벤트 같은 상업용 위성 회사의 고해상도 영상은 터널 입구와 지원 건물 접근로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미국 자체의 군사위성과 정찰기는 훨씬 더 상세한 자료를 수집한다. 신호정보, 인적정보, 사이버 작전도 이 정보를 보완한다. 미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제독은 브리핑에서 분명히 말했다. 이란에 남아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남아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이란이 우리와 동맹국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보고 있다. 탐지 전략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방공포대가 무력화된 뒤 미국과 이스라엘은 알려진 미사일 기지 상공에 저속 정찰기와 무장 드론을 띄운다. 움직임의 조짐, 터널에서 나오는 발사대, 움직이는 트럭, 이런 모든 것은 즉시 탐지된다. 몇 분 안에 전투기나 무장 UAV가 그 표적을 향해 투입된다. 샘 레어의 플래닛 랩스 영상 분석은 이 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준다. 2026년 3월 1일 이스파한 북쪽의 한 미사일 기지에서 위성은 아직 손상되지 않은 발사대 하나가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인근 도로에 생긴 분화구는 미국 또는 이스라엘 항공기가 그 차량을 타격하려 했으나 빗나갔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다음날 같은 지역의 사진에는 지하시설 입구에 대한 집중 폭격 흔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란은 발사대 하나를 옮기려 했고 그것은 탐지되었으며 공격은 빗나갔고 다음날 시설 전체의 입구가 폭격당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어버린 이야기다. 수년 동안 그들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고슴도치의 이미지를 팔아왔다. 하지만 결국 터널 밖으로 나가는 도로조차 현미경 아래 놓였다. 이란은 수년간 준비했지만 몇 가지 치명적인 점을 오판했다. 첫째, 방공망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은 작전 첫 시간들 안에 이란의 방공포대를 대부분 무력화했다. 방공망이 무너지자 정찰기와 드론은 기지 상공을 자유롭게 선회하기 시작했다. 지하에서 나오는 모든 출구는 자살 임무가 되었다. 둘째, 벙커 버스터 탄약의 관통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GBU-57MOP는 강화 콘크리트와 안반층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3만 파운드급 괴물이다. 이란은 자기 시설이 충분히 깊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다. 셋째, 작전이 그렇게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란은 5년짜리 소모전 시나리오의 장기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주일 안에 그들의 미사일 능력 86%를 무력화했다. 테헤란의 시간 계산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식 계산법의 흔한 문제다. 텔레비전에서는 언제나 승리가 나오지만 전장에서는 종종 잔해만 남는다. 넷째, 미사일 발사 권한을 분산시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란은 상급 지휘부 손실에 대비해 발사 권한을 분산했다. 그러나 실제 발사대가 파괴된 뒤에는 누가 권한을 쥐고 있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다섯째, 해상 및 공중 연결선이 그렇게 빨리 끊길 것이라고는 계획하지 않았다. 이란은 손상된 기지를 복구하고 예비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송선이 끊기자 예비 체계는 전달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워싱턴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트럼프는 4주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 하나, 제공권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 지상작전 없이 공군력만으로 이란의 군사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다. 현재 작전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사일 기지, 해군 전력, 비행장, 핵시설이 체계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 시나리오 둘, 정권 교체다. 내부 반대 세력을 지원하고 쿠르드족과 다른 민족 집단을 무장시키며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정권이 내부로부터 붕괴하게 만드는 것이다. CIA가 쿠르드 세력을 무장시키고 있다는 주장들은 이 시나리오를 가리킨다. 시나리오 셋, 협상을 강요하는 것이다. 군사 능력을 충분히 약화시켜 테헤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브루킹스 분석가들에 따르면 합의는 가능하지만 정권 교체는 어렵다. 시나리오 넷. 열화 전략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더라도 공격 능력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핵시설과 미사일 생산 라인, 군사 인프라를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어느 시나리오가 전개되든 이란의 현재 군사 태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사일 능력의 86%는 이미 무력화되었다. 해군은 없다. 방공망은 붕괴했다. 지하 병력은 갇혀있다. 물류선은 절단되었다. 작전에서 가장 민감한 측면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다. IAEA는 나탄즈 핵연료 농축시설 입구의 피해를 확인했다. 아라크 핵단지와 이스파한의 시설들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보고도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수년간의 핵협상과 외교적 압박이 이루지 못했던 것, 즉 이란의 핵무기 능력을 막는 일을 이제는 군사적 수단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2025년 6월에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은 포르도를 타격했지만 이란은 그것을 다시 재건했다. 이번에는 목표가 다르다. 시설만이 아니라 입구와 터널, 지원 기반 시설, 인력, 생산 능력까지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재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의 피해를 주려는 것이다. 일부 수도들에서는 시간이 테헤란의 편이라고 속삭여왔다. 그러나 드러난 것은 시간이 폭격기와 위성의 편에 있었다는 사실뿐이었다. 40년 동안 이란은 산을 파고들었다. 수천 기의 미사일을 저장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을 지하에 배치했다. 너희는 우리를 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나 단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터널 입구는 무너졌다. 미사일 발사대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타격당했다. 방공망은 무력화되었다. 해군은 파괴되었다. 비행장은 폭격당했다. 물류선은 끊겼다. 수십만 명의 병력이 지하에 갇혔다. 군의 3분의 1이다. 지상에 남은 병력도 마찬가지였다. 지휘계통은 끊어졌고 방공망은 사라졌으며 물류는 붕괴했다. 종이 위의 군대일 뿐 실제로는 조종 능력이 전혀 없는 군대였다. 이란의 미사일 도시 전략은 그들이 방패라고 믿었던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바뀐 사례로 역사책에 남게 될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것을 오만이 낳은 치명적 오류라고 불렀다. 샘 레어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한때 기동적이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기동적이지 않고 더 쉽게 타격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멀리서 이 모델을 찬양하던 목소리들에게는 바로 지금 이 구호가 위성 영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난처한 순간이다. 그리고 위성 영상이 대체로 이긴다. 미사일 도시는 이제 무덤이 되었고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과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